현대차증권에서 무림 PMP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타이틀은 고통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투자 포인트와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올해 들어 펄프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인쇄용지 판가도 지속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수익 예상을 당초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함. 둘째, 수익 예상 상향과 함께 목표 주가를 7,600원으로 상향 조정함. 목표 주가는 가치 합산 방식으로 산출했고 EV EBITDA 멀티플을 최근 5년 로우 평균치인 7.6배를 적용함. 4월 20일 주가가 5,110원이므로 이 보고서는 약 49%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무림 PMP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펄프 국제 시세입니다. 펄프 시세가 오르면 무림 PMP의 주가는 오르고 펄프 시세가 내리면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보시는 그림의 파란색 선이 펄프 가격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2021년 1분기 펄프 가격입니다. 펄프 가격이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2020년 가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기사는 4월 14일자입니다. 이 기사의 타이틀은 펄프의 공급 부족이 화장실 종이부터 새로 짓는 집까지 모든 것의 가격을 올린다고 쓰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목재나 펄프로 만드는 것의 가격은 모두 상승한다고 되어 있고 크리넥스와 같이 펄프로 제품을 만드는 kimberly clark은 6월에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펄프 가격의 상승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목표 주가를 가치 합산 방식으로 산정했고 계산 결과 도출된 목표 주가는 7,600원입니다. 가치 합산 방식은 여러분들께서 보고서에서 많이 보시는 SOTP 방식입니다. Sum of the Parts의 약자로서 각 사업부문 또는 자회사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대차증권에서 계산한 적정 주주가치 산출 근거를 보시면 사업가치는 7,060억 원, 그리고 25% 할인을 적용한 투자자산 가치는 1,120억 원, 그래서 합계가 8,190억 원입니다. 사업가치와 투자자산 가치를 더하면 8,180억 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반올림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 EBITDA 멀티플을 최근 7.6을 적용했는데 이는 5년 로우 평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출해낸 목표 가격이 7,600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EV EBITDA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할 때 우리는 간편하게 PER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료 업종은 PER이 10 이하면 저평가, 15 이상이면 고평가, 뭐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동종업계의 저평가, 고평가를 논할 때 저는 EV EBITDA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곳은 M&A 시장입니다. 기업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철저히 회사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무형의 가치를 더해 합의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A를 할 때 자주 쓰이는 지표를 참조하면 좋은데 그 지표가 EV EBITD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EV EBITDA를 PER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와 B의 시가총액은 1,000억 원으로 동일하고 매출액도 1,000억 원으로 동일하고 순이익도 100억 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A와 B의 PER은 둘 다 10입니다. 그런데 A는 회사에 현금이 500억 원이 있고 부채는 없습니다. 반대로 B는 회사에 현금은 없고 부채만 500억 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A 회사를 인수한다면 1,000억 원의 인수대금을 지불하지만 곧바로 회사에 있는 500억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A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50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B 회사를 인수한다면 1,000억 원의 인수대금에 더해서 회사의 부채 500억 원을 갚기 위해 추가로 50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A와 B의 시가총액도 같고 인수금액도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A 회사는 5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셈이고 B 회사는 1,5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셈이 됩니다. 이를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EV라고 합니다. EV는 시가총액 더하기 총부채 마이너스 현금성 자산입니다. 에비타는 사업을 해서 회사로 유입된 현금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에비타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인데 영어 뜻 그대로 이자와 세금과 상각비를 공제하기 전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EBITDA는 영업이익에 상각비를 더한 값입니다. 상각비는 현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투자할 당시 현금의 지출은 이미 발생했고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장부에 비용으로 표시만 할 뿐입니다. 즉 현금의 흐름과 무관한 것입니다. 만약 C라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20억 원인데 상각비가 30억 원이라면 이 회사의 EBITDA는 50억 원이 됩니다. EV EBITDA는 기업의 가치를 해당 연도 사업의 결과 회사로 유입되는 현금의 규모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기업의 EV가 100억 원이고 사업의 결과 들어오는 현금이 20억 원이라면 EV EBITDA는 5가 됩니다. 이 수치는 회사를 인수했을 때 5년 만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100억 원을 주고 인수했는데 매년 20억 원의 현금이 들어온다면 5년 만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치가 적을수록 회사는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봄에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에 더 벨에 영업적자 혜태 아이스크림 가치 1,400억 어떻게 산출됐나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EV EBITDA 약 12.7배를 주고 인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는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 12.7년 만에 투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현대차증권 보고서로 돌아와서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8%가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65.8%가 감소하여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지만 당초 전망보다는 상향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점은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차지하는 펄프 부문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펄프 가격은 작년 3분기를 저점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연말에 톤당 595달러, 1월에 600달러, 2월에 655달러, 3월에 725달러, 4월에 855달러와 같이 펄프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펄프 부문의 영업이익 기여도 확대로 전체 손익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회사 실적의 키팩터는 펄프 가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편 제지 부문도 지난해 3분기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부진했지만 금년 2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쇄용지 판가도 3월에 10% 가격 인상이 있었고 2분기에 추가적인 인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회색의 펄프와 파란색의 제지의 영업이익률이 턴어라운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가 전망과 밸류에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큰 폭의 영업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입니다. 펄프 가격 회복과 인쇄용지 판가 상승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분기별 영업이익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참고로 무림 PMP는 배당도 후하게 주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좋았던 2018년에는 주당 250원, 그리고 2019년에는 주당 175원을 배당했고 순이익이 적자였던 2020년에도 주당 125원을 배당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